주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에서 왜 지금 이제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조직 문화 혁신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추진 배경하고 접근이라는 부분들을 먼저 얘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파트 내에서 그러면은 현재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의 이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 형식, 조직 문화에 대한 혁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조직 문화 혁신이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인데요. 현재 전체 글로벌 국내의 전략의 아젠다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업들 자체가 점진적인 디지털 혁신에서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중심의 가속화 전략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자칫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면서 착각을 하는 부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IT,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를 도입한다든지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현재 디지털 기반의 어떤 고객과 또 디지털 기반의 프로세스와 또 디지털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맞춰서 기업들 자체도 디지털 기반의 프로세스, 디지털 기반의 일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전략 과제를 설정하고 이 설정된 전략 과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전체적인 것들 추진하는 부분들은 성공의 한 10%밖에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전략 과제 부분에서의 각각의 이것들을 어찌 보면 이제 디지털이라는 것들 자체가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그 수단을 도입하는 디지털 기술 도입 부분들이 20% 부분이고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반적으로 성공의 핵심 부분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기업의 일하는 방식, 또 그 일하는 방식 안에서의 디지털에 맞는 조직 문화 부분들을 바꾸는 부분들이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그 성공의 한 70%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하는 방식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이런 비유 부분들을 많이 듭니다. 마라톤 방식하고 스프린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방식이라는 것들은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되게 길게 진행을 한다는 것들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조직 방식들, 어떤 수직적인 조직 방식과 또 히에라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부분들, 또 보고 중심의 어떤 조직 문화 부분에서의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사원이 있다 그러면은 위에 이제 과처장이 보고해야 되고, 과처장 갔을 때 팀장 보고해야 되고, 실장 보고하고 하고 단계별, 또 이 보고 자체가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의 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게 장기간의 마라톤 방식, 또 저희가 이제 그런 프로젝트 방식과 그런 단계별로 밟아가는 방식 부분들 저희는 워터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하는 방식이 이런 마라톤 부분으로 단계별 부분을 바뀌어가서 되게 장기간 진행을 해야 되는 워터풀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일하는 부분들은 스프린트, 단기간에 빠른 실행 부분들을 가져가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방식, 방법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애자일하다라는 부분하고 린하다는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하는데요. 애자일과 린 부분들은 조금은 유연성에 맞춰주고, 또 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보고가 먼저 선행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행에, 또 그것들을 했을 때 바로 뭔가 프로타입을 만들고 그 프로타입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실행을 하고, 그 실행을 기반으로 해서 점진적인 개선 부분들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저희가 일하는 방식 부분들을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의사결정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내부 안에서의 토의보다는 고객들이 생각하는 고객 경험들을 강화하기 위해서의 아웃 오브 박스 부분에 어떤 접근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저희가 빠른 반복을 통해서 빠른 개선을 통해서 실행에 초점을 맞춰주는 형태로 저희가 일하는 방식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 조직 문화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얘기할 때 그 범위 부분들을 크게 세 가지 범위 안에서의 일하는 방식 변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에서는 프로세스 자체를 디지털화 시켜주는 것들입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프로세스, 기존의 오프라인 기반의 프로세스 부분들을 디지털 기반의 프로세스로 저희가 바꿔주는 부분들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이 프로세스의 디지털화에서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정도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낯설 수도 있겠지만은 RPA라는 게 있습니다. RPA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RPA라는 부분들이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사람이 반복적으로 진행했던 것들 자체를 저희가 자동화된 프로세스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것들이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한 1시간 걸렸던 부분들 자체는 이 RPA를 도입하게 되면은 한 1분 안에 처리가 된다든지 해서 거의 대부분의 지금 이 프로세스 디지털화 했을 때 가장 많이 이제 진행하는 프로젝트 부분들이 RPA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들이 협업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워낙 이제 내부의 협업 또 다른 부서와의 협업 부분들 또는 저희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다른 파트너십 회사하고 협업을 하다 보면은 기존에 저희가 뭐 전화라든지 팩스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각각의 공통의 그 프로젝트 과정을 저희가 같이 보고 또 같이 프로젝트 부분에서 빠르게 그 부분들을 의사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저희가 여러 가지 협업 도구,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줌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할 수 있는 화상회의 부분들도 그런 하나의 툴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들이 저희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감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저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내부에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하나로 보고 그 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현상 부분을 파악한 다음에 그 현상을 가지고서 저희 각각의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는 각각의 내부에 통합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또 이제 가장 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의 핵심 부분들은 데이터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까지 데이터 부분들에서는 뭐 IT 부서라든지 아니면은 특정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서에 독점을 하고 있었고 또 일반의 직원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기한을 올린다든지 또 뭔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게끔 또 누구나 내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 빠르빨리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제가 바로 활용하고 바로 의사결정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핵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 부분하고 같이 맞닿아 있는 조직 문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조직 문화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피드해야 된다. 두 번째는 유연해야 된다. 세 번째는 개방화해야 된다. 네 번째는 협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실패를 용인을 해야 된다. 마지막 부분들이 고객 중심을 지향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현재 저희가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기업에서의 조직 문화 부분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핵심적인 조직 문화의 개선, 핵심적인 부분들은 크게 세 가지 범위 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이 개방하고 협업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까지 뭐 각각의 저희 어떤 부서가 있다 그러면 그 다른 부서들과의 그 개방이라든지 협업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저희가 다른 이해 업종이라든지 다른 외부하고 부분에서 폐쇄적인 형태에서의 어떤 일을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조직 부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이것들 각각의 협업할 수 있는 협업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가 개방하고 협업하는 형태의 조직 문화 부분을 첫 번째 구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실패를 수용하는 부분들입니다.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 부분들을 실패를 두려워해서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주저해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도 어떤 혁신을 하지 않고 아무도 아이디어를 내지를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떤 직원들의 참여 또 직원들의 혁신을 가져갈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수용하는 문화 부분들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보고서 중심의 문화, 기한 중심의 문화 부분들이 아니라 실행
중심, 그래서 실행을 하고 그 실행을 기반으로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실패를 통해서 빠르게 개선해서 빠르게 현재 시장과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어떤 서비스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형태의 문화 부분들이 각각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잠깐 살펴보고 나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방하고 협업하는 부분에서의 스파오 사례 부분입니다. 스파오 부분들은 이랜드 계열사고요. 이랜드 자체에서의 이런 현재의 다양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부분들을 추진하는데 이랜드 자체도 가장 핵심적인 추진의 그 첫 번째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하는 방식의 개선 부분에서 애자일 기반 부분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랜드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애자일 기반 부분들이 다 도입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사례 부분들은 일단은 패션이라든지 우리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특성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제품을 기획하고 매대까지 가는데 거의 짧으면 6개월, 그다음에 좀 길면 1년이 걸립니다. 또 이런 부분들도 하려고 그러면은 저희 뭐 기획부서 따로 있고 디자인 부서 따로 있고 또 이걸 제작하는 부서 따로 있고 또 공장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좀 복잡한 부분의 의사결정 또 단계별 프로세스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길게 걸리는 부분들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는 기획, 디자인, 또 개발, MD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빨리빨리 의사결정하고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협업하는 협업 문화가 되어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EBS에 있는 팽수하고 해서 이 스파오의 콜라보레이션 상품들을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게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당연히 팀장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제안을 한 신입사원이 팀장이 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한테 그 권한을 유입하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주도를 신입사원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빠른 실행을 하기 위해서의 회의나 보고가 없이 바로 신입사원이 의사결정을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빨리빨리 어떤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그 아이디어 부분들을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또 MD들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통해서 빨리빨리 개선을 해서 빠르게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 기간 부분들을 거의 일단은 한 1개월 만에 바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성과 부분들을 가져갔다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부분들이 저희가 실패를 수용하는 문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입니다. 많은 기업들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다 보면은 성과에 집착을 하면 특히 이제 단기 성과에 집착을 하면서 KPI 부분들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부분들은 단기 전략이 아니라 장기 전략적인 부분이고요.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부분들은 끝은 없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여정의 과정이고요. 더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략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탑다운으로 전략이 일단은 수립이 되겠지만 그걸 실행에 대해서는 조직의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직 문화의 변화관리 프로세스, 변화관리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실패를 수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변화관리 프로그램 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같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체인지 앤 챌린저 포상 제도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의 실패를 한 직원에게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는 어떤 그 도전의 중요성 부분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단순하게 실패를 포상하는 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 실패 부분들을 다시 학습을 하고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또다시 다른 실패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끔 개선하는 개선의 과정도 같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현대백화점 부분들은 또 이런 실패라는 부분들을 단순하게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또 내부에 있는 다양한 제도 부분들을 해서 다양한 실패 사례를 발굴하고 그 발굴된 실패 사례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하고 개선된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학습하는 그런 과정을 같이 겪었습니다. 더불어 현대백화점은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 고객 중심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조직 문화 프로그램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트 세븐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96 방식의 그런 근무 방식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자율 근무제를 할 수 있는 자율 근무제에 대한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문화 집중사라고 해서 패션시스타라는 것들의 그 각각의 기업 문화를 가져갈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열정을 가지고서 일해야 된다. 고객 지향적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저희가 상생을 추구해야 된다. 또 실적으로 계속적으로 업무를 혁신할 수 있는 혁신에 대해서의 가치,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어떤 6가지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서 같이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도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 프리데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하루 회사 출근하는 대신에 MZ 세대들의 문화를 본다든지 또 현재 트렌드를 파악을 한다든지 또 어찌 보면은 이 힐링 시간을 가져서 조금은 업무에서 빠져서 또 다른 사고를 가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오피스 프리데이도 같이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크 스마트라고 해서 비효율적으로 불필요한 업무 관행 부분들을 과감히 개선하는 것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좀 더 프리하게 사고를 가질 수 있게끔 안식월 휴가제, 그래서 3, 4년에 한 번씩 재충전할 수 있는 휴가 제공 프로그램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들이 이제는 실행 중심 부분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실행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권한 위임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이 소비의 주도 또 트렌드를 주도하는 주도 세력 자체가 MZ 세대다 보니까 이런 MZ 세대들의 사고를 이해하고 MZ 세대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기획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내부의 프로젝트 조직, 그 프로젝트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면은 갓생기획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갓생기획이라는 부분은 특정 부서가 있는 게 아니라 GS 리테일의 2030의 직원들 대상으로 뽑아서 하나의 그들 자체가 하나의 어떤 상품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큰 대표적인 부분들이 맛소금 팝콘이라고 해서 좀 더 고소하고 짭짤한 이런 맛소금 팝콘도 이 갓생기획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제가 이 브랜드는 잘 모르겠네요. 까먹었네요. 하여튼 이게 두 번째 부분에 있는 우유 자체도 워낙 이제 지금 MZ세대 핫한 우유 부분인데 여기 브랜드하고 콜라보레이션해서 우유를 만들었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게 팝잇 진주 캔디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약간은 뽁뽁이 비슷하게 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솔직히 이거 부분들을 회사에서 아마 이것도 편의점에서 윗사람한테 다른 건 이해하겠지만 이 뽁뽁이 저희 개발하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되게 욕먹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 자체도 과감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여기 자체는 허락의 차원의 보고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만들게요라고 할 수 있는 통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윗사람한테 어떤 저희가 보고서를 통해서 승인이 나기까지 해서 그런 밟아가는 부분이 아니라 실행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들 자체는 실행을 할 수 있게끔 권한임이 있고, 그들 자체는 이걸 진행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갈게요라고 허락 차원의 보고가 아니라 그냥 통보하는 형태로 바로 실행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이제 어떤 조직 문화, 또 거기에 대해 그걸 진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권한 위임 부분들을 부여를 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디지털을 이해를 하고 또 현재의 변화를 얘기하고 현재 소비자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의 많이 또 기업들이 하고 있는 어떤 조직 문화 개선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멘토링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많이 배운 사람이 좀 적게 배운 사람한테 이렇게 진행을 하는 형태의 멘토링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바뀌는 형태가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이 아니면 이제 젊은 직원들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MZ세대들의 문화라든지 현재 핫한 트렌드라든지 또 현재 그 MZ세대들이 가고 있는 사고방식 부분들을 이제 그 위에 있는 임원들한테 멘토링을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 있는 임원들이 현재의 변화, 특히 이제 현재 디지털 변화라든지 현재 MZ세대들의 어떤 소비라든지 사고방식 부분들을 이해를 해서 그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정도의 전략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일단은 멘토링 프로그램인데요. 가장 성공적으로 이런 리버스 멘토링을 진행했던 업체 부분들이 구찌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찌 같은 경우는 그림자 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서 젊은 직원들이 유해 직원들을 기반으로 해서 리버스 멘토링 했고요. 또 아마 이제 좀 구찌에 대한 스타일을 아시는 분들, 또 최근에 구찌가 만들어내는 어떤 패션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은 정말 저게 옷일까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옷 스타일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디어 자체도 이런 리버스 멘토링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내도 이제 이런 리버스 멘토링 부분들을 많이 착용을 하고 또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보시는 우리은행이라든지 또 옆에 보시게 되면은 LG U+ 같은 경우도 이런 지금 그 세대 공감이라고 해서 리버스 멘토링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특히 이제 전통 기업들 자체가 이 조직 문화 부분에서의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기업 자체가 아마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혁신의 어떤 조직 문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 아마존의 혁신 조직 문화의 원칙이 있지만은 크게는 5가지를 두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에 집중하고 고객을 존중하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자주 실행하고 자주 실패하는 부분들입니다. 어찌 보면 자주 실패를 한다는 것들은 자주 실험을 하기 때문에 자주 실패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실패했다고 관두는 게 아니라 그 실패의 요인 부분을 분석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측정과 개선 또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터러시라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를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디지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변화에 또 고객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민첩하게 저희가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조직 문화 프로세스도 같이 갖춰줘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의 이제 위에 있는 임원만 리더십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직원도 리더십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리더십을 육성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의 각각의 여러 가지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방법론을 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저희가 대의원 사고, 대의원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처럼 모든 것들을 일하자는 것들입니다. 이 첫날처럼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일하자는 부분들은 어떤 그 각가지에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객이라는 것들, 우리의 주인은 고객이라는 것을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혁신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이제 그 대의원 정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부분에서는 문샷 띵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샷이라는 것들은 저희가 달을 가기 위해서의 점진적으로 달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현재 개발하는 접근이 아니라 아예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사고방식에 너무 집착이 돼서 너무 좁은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좀 과감하고 혁신적인 사고를 해서 혁신이라는 부분을 주도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문샷 띵킹이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피자 두 판 팀 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재 팀이 각각의 협업을 하고 또 각각의 스피드하게 일을 하고 또 각각의 이런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직 구성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TFT 부분들을 피자 두 판, 피자 두 판이라 그러면 저희가 16조각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명씩, 그래서 한 팀에 한 8명씩 부분인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애자일에서 애자일 조직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애자일 조직이 스쿼드 조직이라고 있습니다. 그 스쿼드 조직 자체도 한 팀에 8명 이상이 넘어가지 않는 형태로 저희가 조직을 구성하는데 아마존 자체도 이런 투피자 팀을 기반으로 해서 조직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들이 워킹 백워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꾸로 일하기라는 것들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일을 한다라 그러면은 기획서를 작성하고 또 제작한 다음에 출시하고, 출시해서 저희가 이제 프레스 릴리즈를 통해서 하고, 또 프레스 릴리즈를 한 다음에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FAQ 같은 것도 작성을 하는데, 이것들을 거꾸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아예 출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객이 궁금해하는 사람 FAQ를 제작을 하고요. 또 저희가 만약에 제품을 출시한다 그러면은 고객들한테 우리 제품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라는 부분도 어떻게 알릴 것인가라고 해서 프레스 릴리즈를 저희가 다시 또 작성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제품의 프로타입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프로타입 부분을 제작하고, 맨 뒤에 이 제품에 대해서의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들을 해서 이렇게 거꾸로 일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 중심의 그런 방법론, 고객 중심의 기획, 고객 중심의 혁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워킹 백워드라는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한 기업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 자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조 3천억 달러, 이 부분들이 2018년에 미국 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에 투자된 금액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9천억 달러 자체가 낭비가 됐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체는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저희가 바뀐 디지털 환경에 맞춰서 기업 자체도 디지털화된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것들인데,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디지털에 맞게끔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 부분들을 가져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이나 프로세스나 조직 문화라든지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AI를 도입한다든지 뭐 블록체인을 도입한다든지, 또 최근에 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를 도입해봤자 결과적으로는 조직 내에서 그것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낭비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패하는 주요 요인 부분들을 12가지로 정리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이제 5가지 부분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 거의 대기업 중심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데, 가가지고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가장 큰 부분들이 이 5가지 범위 안에 실패 요인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CEO 자체가 디지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 예전보다 좀 나아졌지만은 CEO 자체가 너무 이제 디지털 부분들을 너무 가볍게 보거나,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어떤 용어가 있냐면은 디지털 립스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자체를 하나의 어떤 과업이나 이걸 치장하기 위해서 립스틱처럼 화려하게 밖으로만 치장해주는 형태로 한다 그러면 자칫 실패할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는 컨센서스가 부족하다는 부분들입니다. 분명히 탑다운으로 추진을 하겠지만은 내부에 있는 임원, 또 그걸 실행하는 팀장, 또 그것들 자체를 실질적으로 어떤 실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현재 직원들까지 같이 그 공감대가 형성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디지털을 너무나 밀어붙이게 하게 된다면 실패하는 요인이 있고요. 세 번째 부분들이 변화에 대한 저항 부분입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의 과감한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들이 그것들을 실천하게끔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거에 따라 각각의 그들이 실천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같이 제공해서 각각의 이것들을 실행할 수 있게끔, 변화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장치도 같이 마련해야 됩니다. 네 번째 부분들이 기술에 대한 한정 부분들인데,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부분에서 기술, 디지털 부분, 수단이라는 것들이죠. 너무 그 기술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들입니다. 마지막 부족한 속도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전까지는 점진적인 혁신, 점진적인 투자를 했다가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 자체가 이제 디지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제 디지털의 생존 방식, 생존 방정식을 가지고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살아남은 종은 이제 강인한 종도 아니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종도 아니고, 종국이 살아남는 것은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지털이라는 변화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또 거기에 맞는 조직 문화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제
분들 아니면 이제 방송을 보시는 다양한 기업들, 공기관 부분들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